그날 오후 내내 영진 씨는 동생의 행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종호가 그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형 잠깐 우리 집에 좀 갈게. 종호야 나 돈가스 시켰대. 먹고 가라. 아니야 형 갔다 와서 먹으면 되잖아 형. 별거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갔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영진 씨의 정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동생. 점심시간을 앞두고 자취방에 잠깐 다녀오겠다며 나간 동생이 그 길로 호련히 사라진 겁니다. 근데 애가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카톡을 했어요. 카톡도 안 받아. 5시, 6시, 이제 6시 이제 퇴근할 때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어이. 종호가 연락이 안 되네. 점심 때 저기 집에 좀 간다고. 근데 애가 지금 내가 전화를 한 3번 하고 카톡도 했는데 안 받아. 그래? 시간 되면 종호 집에 한번 가봐 엄마. 뭔가 좀 이상해 지금 느낌이. 알았어. 석연치 않은 예감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동생이 사는 빌라에 가달라고 부탁한 영진 씨. 그런데 엄마 여기 지금 왔는데 집은 비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막 경찰이 오고 소방서가 오고 난리가 났다. 한번 와봐라. 어떤 이유에선지 경찰과 구급대원까지 도착해 있었다는 건물 앞. 사라진 가족의 행방을 알게 된 건 얼마 뒤. 좀 더 기다려보자 하고 내가 1층을 내려왔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사모 보호자분 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구대장이라는 분이 애석하게도 행통합니다마는 망인입니다 하더라고요. 경기도 수원에서 40대 남성이 옆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해자는 옆집인 402호에 살고 있는 40대 강 씨. 저녁 7시 30분쯤에 112 신고로 제가 사람을 죽였다 이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음 문제 때문에 그랬다. 4월부터 그쪽 벽에서 뭐 계속 웅한다는 소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우퍼 스피커로 틀어가지고 밤에 잠을 잘 못 잤다.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자해를 한 강 씨. 제가 나갔던 것 중에는 제일 참혹했죠. 일단 방 안에 피가 엄청 흥건하게 있었고요. 방 안에 두 분이 누워 계셨고 이제 한 분은 누가 봐도 명백히 그냥 신정지 상황이신 분이셨고 한 분은 이제 자해를 하셔가지고 지금 혈압이 되게 낮은 상태였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힘없이 누워 계셨던 것 같으세요. 병원에 이송된 뒤 강 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영진 씨의 동생은 이미 몇 시간 전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동생의 사인은 과다출혈, 날카로운 흉기에 21차례나 베이고 찔린 상태였는데요. 부엌칼, 식칼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만 얘기했거든요. 이게 경찰이 이렇게 묘사만 이렇게 해줬을 때는 9번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9번. 9번도 솔직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는데 21번이라고 하니까 분통이 터지더라고. 황망한 죽음을 맞은 동생은 33살의 김종호 씨. 금방 돌아올 거라 생각해 작업복도 갈아입지 않고 집으로 향했다가 사건에 휘말렸는데요. 그런데 가족들은 종호 씨의 죽음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댓글들 보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층간소음 안 당하면 모른다. 근데 이건 제 동생은 원인을 제공 안 했거든요. 아무 제공 안 했어요. 종호 씨의 집엔 문제의 우퍼 스피커는커녕 소음을 낼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린 해당 빌라를 찾아 이웃들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뭔가 진동 소리 같은 소음이 난다고. 근데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소리 좀 예민해가지고 그런 소리가 더 진정해서 들렸으면 알 텐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거 몰라요. 전혀 몰랐어요. 또 옆집이시잖아요. 평소에 막 소음 이렇게 웅거리는 소리 같은 게 들렸다. 약간의 생활 소음이 들리긴 하지만 우퍼 스피커의 소음은 듣지도 느끼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호 씨의 휴대전화 속에서 영진 씨는 뜻밖의 단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녹음 파일이 쫙 나오더라고. 집주인 이렇게 해가지고 4월 14일 날쯤에 처음에 연락이 와요. 지난 4월 종호 씨와 집주인의 통화가 녹음된 음성 파일이었는데요. 방에서 소리가 난다 그래가지고. 그 옆집에서 나온 것 같던데요, 저는. 옆집이요? 예. 옆집 사람이 뭐 핸드폰 진동 울리나 보다 하고 저는 신경 안 쓰긴 했거든요.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소리를? 그 소리 들리면 한번 제가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이 동영상 찍어가지고. 종호 씨 역시 수상한 소리를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집주인을 통해 불편을 호소해온 강 씨. 아, 자꾸 전화해서 미안해요. 아, 괜찮아요. 복도나 그런데 벽이 이렇게 울린다고 그러는데 지금이요? 지금도 그런다 그러네? 잠시만요. 제가 문 밖에 잠깐 나가볼게요. 어머, 지금 안 들리시지 않으세요? 어머니도? 네, 소리로는 안 들리네. 그 사람만 들리는 건가 그러면? 그냥 조용합니다. 종호 씨가 복도에 나가 확인했지만 녹음 파일에도 특별한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요. 예, 저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이게 자꾸 전화 오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집 한번 둘러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그러니까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건 당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건물 관리인과 함께 소음의 원인을 찾아볼 계획이었던 종호 씨.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그 동생이 할 만큼 다 했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가 남긴 단서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 예, 어머니. 예. 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웅거리는 소리 핸드폰 동영상으로 그걸 촬영을 했어요.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이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게 아니고 핸드폰에 좀 스피커를 가까이 귀를 대고 해야지 이 소리구나 이렇게 들리긴 해요. 이게 잘 안 들리는데 귀에 이렇게 들으면은 잘 안 들려요. 소리를 최대한 키워. 예, 그게 최대한 킨 거예요. 이게 소리, 일반 소리는 안 들려요. 이게 귀에 대고. 그냥 진공 소리. 예, 맞아요. 이 소리예요. 이 소리, 그 소리 때문에 제 동생이 당한 거예요. 바로 사건 발생 이틀 전 종호 씨가 자신의 집에서 들리는 소리를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분명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들이라면 한 번쯤 이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전화인가? 난 모르겠거든요. 오음치를 울리는 거요? 네. 무슨 소리인가? 전혀 들으신 짐작가는 바가 없지. 처음 들어보는데. 하지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살고 있는 강 씨와 종호 씨는 분명 소음을 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린 음향 전문가와 함께 의문의 소리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주파수 대역이 낮은 소리여가지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이 낼 수 있는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기계에서 뭐 이렇게 모터 돌아간다는 소리라든가. 분명 자연적으로 나는 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 소리는 없어요. 그렇다면 더욱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보일러 켜졌나요? 네네. 그 녹음 파일 그 소리랑 조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소음의 정체는 대체 뭘까? 보일러를 작동했을 때의 파일입니다. 그리고 동영상에서 찍혀졌던 그 그래프하고 일치시켜 보면 굉장히 거의 유사한 패턴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숨지기 전 종호 씨가 촬영한 영상 속 소리와 강 씨의 집 보일러가 가동되고 있을 때 나는 소리의 패턴이 유사하다는 겁니다. 지금 측정한 데이터로 봐서는 이거는 보일러 소리입니다. 보일러 소리. 보일러가 벽에 붙어 있는 상태다 보니 보일러가 돌아갈 때 보일러에 돌아가는 진동으로 인해서 아마 옆집, 뒷집 뭐 다 갈 수 있습니다. 거의 초침 소리 같은 소리로 들립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음역이다 보니 한 번 그 소리를 싫은 소리를 인식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소리가 엄청 더 크게 들릴 겁니다. 웅 하는 이 작은 소리를 일부러 내는 소음이라 생각한 강 씨.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모르겠어요. 거기는 이제 사람 자체도 본 적도 없고요. 사람도 마주친 적도 없고. 수년 전 빌라에 이사를 왔지만 이웃들과 별다른 교류가 없었답니다. 그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조차 드물었는데요. 강 씨는 왜 그토록 잔인하게 종호 씨를 살해했을까?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혹시 뭐 스피커라든지 뭐 우퍼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피해자 집에 먼저 방문을 했는데 스피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의 집으로 방문을 해서 그러면 실제 소음이 발생하는지, 어떤 소리가 나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게 벽간 소음이기 때문에 자신도 뭐 좀 주의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괜찮다, 자신은 그동안 피해보거나 그런 거 없었으니까 기존에 살던 대로 계속 지내면 될 것 같다. 피해자의 언행이 본인의 좀 기분을 상하게 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어요. 대수롭지 않은 상황이니 이해하며 지내자는 종호 씨의 말이 기분이 나빠 살해했다는 게 강 씨의 주장인데요. 종호 씨의 가족은 이 상황이 원통하고 황망하기만 합니다. 칼을 21방 찔릴 정도로 이게 잘못한 건가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니, 나는 남은 쉽게 말하지만은 어떻게 그게 처지겠어요. 평생 가슴에 안고 가는 거지. 그렇지. 우리 종호가 이렇게 아프게 심하게 갔는데 제일 사랑하는 사람 중 하나가. 석연치 않은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2시 반에서 1시 사이인가? 그래, 우리가 이때쯤 지나가니까 지나갈 때 한번 들려본다고. 근데 아무 소리가 우리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도 싫었네. 우리 그냥 왔어. 12시 무렵 집에 도착한 뒤 빌라 관리인이 도착하기 전 강 씨의 손에 죽임을 당했을 종호 씨. 하지만 강 씨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를 한 건 약 7시간 뒤였는데요. 혹시나 해서 저 현관문을 종호야 하면서 부르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가족이 왔구나 싶었는지 그때서 신고를 한 거예요. 전문가는 강 씨가 반사회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필요 이상의 과잉살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거를 오버킬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합리적인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고, 평상시에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리고는 대인관계도 오랫동안 끊어져서 지금 전혀 뭐 타인과 의사소통이나 교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자신의 말이 수용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이렇게 공격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 충분히 있죠. 형의 결혼을 축하하며 행복하게 노래했던 종호 씨. 하지만 이제 동생의 웃는 모습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옆집에 사는 누군가한테 칼에 찔러 죽는다.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당해서 정말 이제 사람이 무섭습니다. 난 진짜 가능하면 진짜 신상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에 대해서. 더 안타까운 건 사건이 벌어진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자 종호 씨의 33번째 생일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어버이날 엄마 선물해드리고, 엄마는 나한테 엄마는 생일 선물 해주고 그러는 날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뭐 5월은 뭐 가정의 달이니 무슨 달이니 뭐 하잖아요. 나는 지금 5월이 그냥 악몽의 달로 바뀌어버렸어요. 야, 우리 내년에 또 모이자. 이웃의 민원을 함께 해결하려 했던 종호 씨. 그저 선량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푼 그는 왜 죽음을 맞았을까요? 두 사람이 떠난 빌라엔 지금도 여전히 의문의 소리가 벽을 울리고 있습니다.